여행을 떠나기 힘든 코로나19 시대, 떠오른 캠핑 열풍으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진 캠핑카. 제가 낸 돈이 지금 1억이라는 돈인데 제 차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차 자체도. 화났죠. 배신감 느끼고 이거 사기라고 확신을 했죠. 캠핑카를 구매했지만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경도 할 수 없었다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5개월, 6개월 기다리면서 희망 고문 당한 거예요. 희망 고문.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처참히 무너뜨린 게 아닌가. 고문과도 같았던 기다림 끝에 꿈과 희망을 짓밟혔다는 사람들의 호소. 한 캠핑카 업체의 억대 사기 논란을 사건과 사람들에서 취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국을 누비며 여행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 이들에게는 캠핑카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와이프하고 같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온 그 삶의 보상으로 이제 캠핑카를 사게 됐어요. 제 퇴직금 모두 거기에 투자가 됐고요. 2015년 말 정도에 제 와이프가 암을 선고받았어요. 그때 와이프랑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한 게 캠핑카를 가서 약간 전국 싹 돌아보자. 이들이 캠핑카를 사기 위해 선택한 곳은 국내 캠핑카 제조업체인 A사. 자, 그렇다면 여러 캠핑카 업체 중에서 A업체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많은 박람회와 유튜버 뭐 이런 매체를 봤을 적에 거의 1위에 가까운 인지도를 갖고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상 서비스 정책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24시간 어디든지 고객이 원하는 고장나신 데가 있으면 자기네가 쫓아가서 수리해드리겠다. 높은 인지도와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큰 규모의 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를 신뢰하게 된 구매자들, 캠핑카를 구매한 절차는 어땠을까요? 저는 작년 11월 3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3,600이고요. 11월 30일 날 3,600만 원 지불하고 일주일 뒤에 총 1억 3,600 완납했고요. 차량 인도일은 4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캠핑카의 비용을 내는 방식은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캠핑카를 받기 전에 비용을 완납한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고 일정을 당겨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대 옵션하고 차량 가격을 한 400 정도 할인을 해주겠다 해서 완납을 유도를 했군요. 완납을. A업체가 각종 서비스 혜택을 내세워서 현금 완납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계약 이후 구매자들에게 동일하게 발생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2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2월 달 말에 나옵니다라고 해서 3천만 원 입금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11월 달에 전화를 했어요. 6월 달에 나온다는 차가 어떻게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차대 번호랑 작업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나머지 잔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주셔야지 이번 달 말에 나온대요. 계약서에 정한 출고일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차대 번호와 제작 과정을 보여주면서 구매자들을 안심시킨 A업체.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대 번호가 저랑 동일하신 차대 번호를 받으신 분이 3분이 계세요. 동일한 차의 고유 번호를 보내서 여러 고객에게 돈을 요구한 A업체. 하지만 정작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차를. 차대 번호 작업하는 내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그리고 중도금을 요청을 했고 고객 입장에 당연히 내라고 하니까 이걸 내야지 출고가 된다고 하니까 낼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1인당 최소 8천만 원부터요.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선납한 상황입니다. A업체의 계약 절차는 일반적인 걸까요? 보통 계약하게 되면 40%,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중간 정도가 되면 중도금을 받아요. 제작 완료가 이제 될 때 이제 출고 때 10%만 받고요. 완납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차 들어오지 않았는데 차량 대금을 다 받아버리면 그것도 문제인 거죠. 캠핑카 제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카를 받기 전 이 비용을 완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차를 봐야죠. 게다가 구매자들과 올해 1월부터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는 A업체. 답답한 마음에 직접 A업체를 찾아간 박영철 씨. 그가 목격했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죠. 네. 안에 전시차는 없었고 그리고 저 뒤편으로 가니까 서류를 한 2박스 정도를 차에 싣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뭐 모른다고만 대답하고 저를 피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난 2월 22일 목격한 텅 빈 전시장. 전시차와 기계 그리고 직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몇몇 집기만이 자리를 지킬 뿐 업체 관계자들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사 간다 그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아는 게 없다. 쟤는 이사 간다는데 너는 왜 아는 게 없냐? 그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사 간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구매자들은 이 상황이 더 황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A업체가 회사를 정리하기 전 최근 열린 박람회에도 참가했다는 겁니다. 이거 뭐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틀 전까지 박람회를 참가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더 만들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박람회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람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인증된 업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계약하고 차 미출고 고객들만 한해서 지금 피해자가 한 70명 정도 되고요. 피해액은 현금으로만 58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해당 박람회 참가 명단을 통해 A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약 70여 명, 와. 피해액만 58억여 원 정도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엄청나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 이 구매자들의 불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한 A업체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네. 예, 안녕하세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 전화하시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A업체 대표에게 먼저 구매자들이 출고 예정 날짜에 맞춰 차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A업체는 작년 2월에 발생한 화재로 제작 순서가 뒤바뀌어 생긴 문제고 차대 번호 돌려막기에 대해서는 차를 등록하기 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고 구매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끝내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작년 2월 발생한 화재로 경영이 어려워진 탓이란 A업체. 하지만 구매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계약 당시에 제가 화재 때문에 출고 지연이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냐 했더니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고 넉넉하게 3월 말에 출고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어떤 회사가 휴가 가기 전날 사무실에서 서류 2박스를 차에 싣고 이거는 얘네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캠핑카를 구매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너무 업체가 많은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또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좀 동결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해서 모든 수단을 신속하게 동원해 나가야 합니다. 구매자들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A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화재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였고 같은 차대 번호를 여러 소비자에게 보내면서 일시금을 유도하는 등 실제 캠핑카를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소비자를 속인 점이 분명해 보이기에 사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헌법제 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아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50억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캠핑카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캠핑카와 같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 번에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완성 정도에 따라서 분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아예 받지 않았는데 이걸 완납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보증보험 등의 이행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우선 보증보험이 이행을 하고 보증보험이 추후 업체에 추심을 하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안전한 방안이 됩니다.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라는 피해자들. 누군가는 이 가족과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였고요. 또 누군가는 아픈 가족과의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들의 짓밟힌 꿈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꿈보다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이 가족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캠핑카를 탄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보상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로망을 위해서 투자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2차, 3차적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이 한 캠핑카 업체의 억대 사기 논란. 하루빨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